세상은 참으로 넓습니다.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한 번 스쳐 지나간 인연을 다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때로는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완벽한 재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전 태풍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인 기자 앤더슨을 덮친 거대한 태풍. 거센 바람에 밀려 차디찬 바닷속에 빠져 사경을 헤매며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기적처럼 구원의 손길을 내민 한국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한국인 선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 한 사람에게 주어진 다시 살아갈 기회.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다시 이어진 기적 같은 인연의 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앤더슨 존슨입니다. 미국에서 온 기자로 세계 각지의 분쟁과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특파원이 되었지만 15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꿈 많은 신출내기 기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23살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언론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선배 기자들은 모두 국내 정치나 경제 뉴스만 다뤘지만 저는 더 넓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편집장을 설득했습니다. 편집장님, 기후변화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빈곤층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다뤄야 합니다. 편집장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신입 기자를 해외로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열정에 설득당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비용은 최소한으로 해. 그리고 반드시 좋은 기사 써와야 해. 그렇게 저는 동남아시아로 떠났습니다.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터전을 잃은 어민들, 잦은 태풍으로 집을 잃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한 작은 항구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점점 거세졌죠. 태풍이 온다! 빨리 대피해! 현지 주민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했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기느라 대피가 늦어졌습니다. 항구에는 큰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화물 하역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태풍 경보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부두 작업자들이 아직 배에서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긴급한 상황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촬영하려고 부두 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으면서 카메라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카메라를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순간 저는 그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저를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이런 거친 바다는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옷과 신발이 젖어서 몸이 무거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풍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점점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m가 넘는 파도가 계속 저를 덮쳤고 숨을 쉴 틈도 없이 물속으로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의식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개를 힘겹게 돌려보니 작은 보트 한 척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려 다시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보트가 더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보트 위에 4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소형 구조정의 앞쪽에서 저를 향해 몸을 뻗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보세요. 제 손을 잡으세요. 그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구조정이 저에게 가까이 오기 어려웠습니다. 구조정이 파도에 밀려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안전줄을 묶으세요. 그 사람이 다른 선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고 구조정 끝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구조정이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그는 바다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힘내세요. 그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누군가의 강한 손이 제 팔을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파도를 타고 구조정이 올라올 때를 노려서 저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붙잡고 있으세요. 놓지 마세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 다른 쪽 팔을 잡았고 또 다른 사람은 제 어깨를 받쳐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저를 구조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구조정 바닥에 쓰러진 저는 한참 동안 물을 토하며 기침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이 제 등을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나요? 그 사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물을 토하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구로 돌아온 후 현지 의료진이 저를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하루 정도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앤더슨 존슨입니다. 미국에서 온 기자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선장님은 자신을 김동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화물선 선장이었습니다. 저는 김동준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항구가 폐쇄되어 모든 선박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김 선장님의 화물선도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항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 역시 공항이 폐쇄되어 항공편이 모두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현지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김 선장님이 몇 번 안부를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이틀 후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야 상황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김 선장님의 화물선은 출항해야 했고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간단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할 여유도 없이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경험은 저에게 더 큰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김 선장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준 것처럼 저도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후변화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은 기사였고, 특히 제가 직접 겪은 태풍 경험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분쟁과 재난 현장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 중동의 난민촌, 남미의 지진 피해 지역까지 위험한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특파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500편이 넘는 기사를 썼고 여러 차례 언론상도 받았습니다. 퓰리처상 후보에도 2번이나 올랐고 제 기사들을 모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유엔에서 자문 요청을 받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기자가 되었죠.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김동준 선장님 덕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되면 저는 김 선장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여전히 바다를 다니실까? 건강하시겠지? 혹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수없이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연락처도 제대로 교환하지 못했고 이름밖에 알지 못했죠. 제가 쓴 기사 중에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위험한 취재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분이 보여주신 용기와 인간애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한국 선장이 보여준 희생정신이 오늘도 저를 지탱해 줍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기사들이 여러 편 있었습니다. 독자들도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와서 그 한국 선장님을 찾아보셨나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이나 인천 항구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말입니다. 선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나 선용품 상점에도 가봤고 여러 해운 회사들에 문의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선장들이 너무 많았고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도 은퇴하셨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에게 특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쓴 분쟁 지역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선장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직도 찾고 계신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언젠가는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시거든요.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놀랍게도 수백 통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이 김동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장들의 정보를 보내주거나 직접 수소문해주겠다고 나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분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실감했습니다. 3년 전에는 아예 사설 탐정을 고용해보기도 했습니다. 15년 전 그 항구 마을의 기록을 뒤져보고 당시 정박했던 화물선들의 명단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항구의 기록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많은 자료들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을 찾는 것은 점점 어려워 보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단순히 생명을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특별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양안전과 기후재난 대응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특별 연사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앤더슨, 이번 기회에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특히 현장 취재 중 겪었던 위험한 순간들과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해양 종사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회의 주최 측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해양 관련 회의라면 혹시 김 선장님이나 그분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설령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일주일 전부터 특별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번 발표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제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김 선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인간애와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해양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더욱 김 선장님이 그리워졌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제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발표문을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전,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빈곤 문제를 취재하던 중 대형 태풍에 휩쓸렸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한국의 화물선 선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김동준 선장님이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셨는지, 그 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동준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난과 분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00편이 넘는 기사를 썼고 그 기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한국 선장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만약 김동준 선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장님이 주신 두 번째 삶을 헛되이 살지 않으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장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서 무대 뒤쪽을 흘끔 보았는데 진행 요원 조끼를 입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습니다. 김동준 선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질문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뚫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선장님, 정말 선장님이신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앤더슨 기자님이군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분을 찾고 싶었는지,
얼마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입니다. 저는 갑자기 군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 생명을 구해주신 김동준 선장님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선장님께 다가가 꽉 안아드렸습니다. 선장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장님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회의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5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저와 김 선장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분의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더욱 깊이 있어 보이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방금 연단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 믿기지 않더군요. 김 선장님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선장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직도 바다를 다니시나요? 아닙니다. 5년 전에 바다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해양안전교육원에서 후배 선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이 회의에 교육원 직원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분이 해양 안전을 가르치고 계신다니 정말 운명 같았습니다. 회의장의 사람들이 조금씩 저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본 터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 혹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저는 김 선장님께 먼저 여쭤보았습니다. 선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김 선장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즉석 인터뷰에서 저희는 1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조를 받은 사람과 구조를 한 사람, 양쪽의 시각에서 말이죠.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파도가 너무 거세서 구조정이 뒤집힐 뻔했거든요. 김 선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그게 선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장님의 그런 마음가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고 인터뷰 내용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들도 저희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회의 주최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내일 폐회식에서 함께 무대에 올라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와 김 선장님은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조용한 한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선장님, 그동안 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그날과 비슷한 사건이 보도되면 그때의 일을 떠올리곤 했죠.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님의 근황을 알 길이 없었죠. 정말요? 저도 한국에 올 때마다 선장님을 찾아다녔는데. 그랬군요. 세상이 참 좁다면서도 넓네요. 김 선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선장님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내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대학생이에요. 아내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더니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저도 꼭 인사드리고 싶네요. 그럼 그럴까요? 내일 폐회식 후에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배려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폐회식에서
저희는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한 젊은 기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된 것은 실제로는 그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김 선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사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 구조된 난민들, 지원을 받은 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제가 구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중들이 깊이 감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김동준 선장님은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이어집니다.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폐회식 후 저는 김 선장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과 따님을 만났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그런 일을 하셨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따님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선장님 같은 아버지를 둔 따님이 부러워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마치 1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앤더슨 기자님,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요. 당연하죠, 선장님. 저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15년 전엔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랫동안 찾던 은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 선장님은 저의 기사를 빠짐없이 읽어주시고 저는 선장님의 교육원 소식을 항상 챙겨 듣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김 선장님이 근무하시는 해양안전교육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후배 선원들에게 해외 취재 경험담과 함께 김 선장님처럼 훌륭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김동준 선장님처럼 훌륭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선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김 선장님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이를 돕는 용기, 그리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 김동준 선장님이 보여주신 이런 가치들은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은혜와 인연은 반드시 다시 이어집니다. 제가 그날 회의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입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김 선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제 마음속에서 울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 앞에서도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동준 선장과 앤더슨 기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고.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바뀐 인생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순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들 말입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선행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소감을 전해주세요. 오늘도 울림창고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